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전화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실험을 구상해 보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해야 할 학습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전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화를 발생시켜보고, 그리고 전화를 이동시켜보고, 그리고 여기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 전화 보존 법칙의 성립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학습 목표인데 여러분들은 먼저 전화를 어떻게 하면 발생시킬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전화를 이동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전화는 어떻게 하면 이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전화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 법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나름대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에 실험 목표예요. 다시 말해서 학습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은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면은 실험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전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물질에 전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하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하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패러데이 아이스페일과 대전봉이라고 하는 정말로 심플한 실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전하의 발생과 이동과 그리고 전하의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 실험 장비 패러데이 아이스페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대전봉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패러데이 아이스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스페일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얼음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패러데이 얼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패러데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패러데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하고 맥스웰이 쭉 서로 같이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전기 플러스 자기를 합쳐서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든 그 창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패러데이는 그분인 거고, 아이스페일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아이스페일은 구조가 정말로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래쪽은 검은 색깔, 여기는 절연체예요. 절연체. 그리고 위쪽에는 두 가지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안쪽에 있는 철망이 있는데 안쪽은 여기가 이렇게 도체적인 철망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도 도체 철망이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게 이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거를 우리가 패러데이의 아이스페일이라고 해요. 이 실험 장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전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대전봉을 이용을 할 건데, 대전봉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원 안에 있는 그만큼 부분을 마찰을 이용해서 대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쪽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가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폴리염화비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조금 거칠게 보이는 이쪽이 뭐냐면은 인조 가죽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전하를 발생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실험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하를 발생시키고 이동시켜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전화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실험 장비가 껴요.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여기에는 전위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험 장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봤고, 여기에 꾸미는 셋업이나 등등등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먼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전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껴보거나 관찰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전하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기 현상 중에서 이 전하라고 하는 거는 수시로 만나고 있어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에는 전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하라고 하는 것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굳이 전자장비나 이런 걸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기록에 남긴 사람은 기원전 600년경의 탈레스예요. 탈레스가 호박을 마찰시켜서 정전기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탈레스만 알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알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계절 자체가 건조해지고 겨울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 같은데 도체로 되어 있는 문고리 같은 걸 잡으려고 하거나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찌릿하고 정전기가 타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화 문제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는다든가 이래도 머리가 달라붙잖아요. 머리카락이. 또는 여러분들이 옷 같은 걸 갈아입을 때도 여기에 정전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여기에 있는 전화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게 기계 장비 같은 데에서도 많이 이 전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기계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도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 같은 데에서는 이 정전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차하는 순간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정전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어떤 기계 장비를 돌리거나 이렇게 중요한 부품을 만들 때 이 정전기 문제를 간과하다가는 정전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제품이 손상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전기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 전기 개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전화 문제를 이해를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알아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먼저 전화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전화를 생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개념 자체는 알고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유도대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하나는 마찰대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도대전은 뭐냐면 접촉을 안 하고 두 물체 자체를 접촉을 안 하고 않고서 이걸 대전시키는 거를 우리가 유도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쯤에서 검전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검전기에 대한 실험이 여기 유도대전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이거는 특징이 접촉을 하지 않고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유도대전을 할 때는 두 가지 물질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도체라고 하는 거. 도체는 뭐예요? 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금, 은, 동 같은 게 도체예요. 여기는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유도대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절연체 같은 것들, 절연체 대표적인 게 종이를 생각하면 쉬워요. 실험도 종이로 하면 쉽고 절연체 같은 것들도 유도대전에 의해서 분극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를 전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찰대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유도대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근데 마찰대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마찰대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도대전과 다르게 이거는 두 물체 자체를 접촉시키는 거예요. 접촉시켜서 여러분들이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쪽에서는 전하를 잃을 거고 한쪽에서는 전하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하를 잃은 쪽에서는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으로 대전이 될 테고 전자를 얻은 쪽에서는 음으로 대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마찰에 의해서도 대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여기에 있는 대전봉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대전봉 두 개를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서로 마찰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전을 시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패러데이 아이스페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여기 대전봉에 넣어서 이렇게 전하를 발생을 시킬 거고 여기서 발생시켜서 이쪽에서 전하를 실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발생됐나 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전위계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도대전과 마찰대전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 전하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 자체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인력과 청력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때는 극성이 다를 때죠. 자석 생각하면 쉬워요.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겨요. 전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자석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석 가지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리고 같은 것끼리는 밀치죠. 바로 그게 인력과 청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기장선, 전기장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전기장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력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정리들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을 한번 구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 장비는 어떻게 꾸밀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밀 거예요. 실험 장비는 여기에서 본 것처럼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아이스페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위계가 있어요. 전위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전봉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 연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다음과 같이 꾸미면 돼요. 다음과 같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약간 실험 장비를 위쪽에서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전위계하고 아이스페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대전봉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전하의 발생과 그리고 전하의 이동과 전하의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약간 이론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하죠. 자,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개념 정도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먼저 여러분들은 전하의 종류에 대해서 인력과 청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전하가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종류의 근본적인 물질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입자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는 질량처럼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에요. 하여튼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전하인데 이거는 또 하나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될 테고 그리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우리는 양전하, 음전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현대 과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양전하는 양선자인 거고 그리고 음전하라고 하는 거는 전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하의 단위는 쿨롬이라고 하는 걸 써요. 왜 쿨롬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냐면 여기를 정량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18세기 후반 정도에 쿨롱이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여러분들도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그 쿨롱이 18세기에 이쪽에 전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쿨롱의 법칙, 만율력 법칙하고 비슷하잖아요.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만율력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질량에 비례하듯이 그렇잖아요. 이런 쿨롱의 법칙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가 대문자 C자로 쓰고 그리고 여기를 쿨롬이라고 읽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소문자로 전체를 써도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8세기에 쿨롱이 전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량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 뒤에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여기 우리 실험의 주인공 패러데이가 이거를 다시 집대성을 해요. 패러데이는 실험에 정말로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를 할 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패러데이가 전체적으로 전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물리학자가 패러데이는 그 당시에는 약간 노년일 때예요. 그리고 맥스웰은 이렇게 젊은 신예예요. 이 두 분이 업적을 서로 이렇게 묶어서 맥스웰이 1873년도에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역학체계라고 하는 자체는 1687년도에 쓴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그 뼈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전에 말했듯이 또 하나 전자기하의 뼈대는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일을 묶어서 맥스웰이 1873년도에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바로 그 논문, 같이 말해서 그 책이 이게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책인 거예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서 다른 개념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 청력과 인력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여러분들은 검전기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청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극성일 때는 밀리는 거고 다른 극성일 때는 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청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자, 이쪽에 있는 검전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 돼요. 검정기에서 할 수 있는 여기 뭐 시험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면 돼요. 여기는 특정한 답이 있거나 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검정기 문제를 이해를 해야 우리는 패러데이 아이스페일이라고 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화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정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논해보세요.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하죠. 여기다 놓고 보면은 이 검정기가 잘 안 보이니까 이 검정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검정기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정기 그림을 이쪽으로 크게 이렇게 옮겨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검정기라고 하는 이 실험 장비에 대해서 아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정도면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정리를 할 거는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들은 검정기란 도대체 뭐고, 이 검정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도대체 자연의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한번 정리들을 얼른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검정기 실험 장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실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는 패러데이 아이스페일이라고 하는 이 장비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렉트로메터라고 하는 현대 장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쪽에서 검정기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똑같이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쪽에서는 현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서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몇 볼트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트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량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 간접적으로 전하량 자체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검정기 실험을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검정기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검정기는 어떻게 구조가 돼 있어요? 혹시 검정기를 직접 만들어 본 학생이 있어요? 검정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쉽냐면, 이렇게 유리병을 놓고, 그리고 여기를 못으로 만들면 쉬워요. 못으로 이렇게 놓고 이 끝단을 이렇게 구부리고 거기에다가 은박지 같은 걸 이렇게 걸쳐놓으면 돼요.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걸쳐놓으면 돼요. 그리고 못하고 유리병 사이는 여기는 촛농으로 녹여서 이렇게 막으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검정기를 만들어봤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검정기는 크게 봤을 때 유리병 외에 안쪽을 보게 되면은 세 등분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금속 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금속 막이 있는데, 금속 막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금속 막대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구조가 여기는 외부로 노출돼 있고 이쪽부터는 내부지만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 이런 식 구조인 거잖아요. 도체 상태로 연결돼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맞아요. 어떤 물체가 대전이 되어 있는지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일단 검정기가 있어요. 검정기가 있을 때 만약에 대전된 물체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전하가 청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가 다가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쪽으로 여기가 전체가 쭉 연결된 도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올라가서 이쪽에 마이너스극으로 대전이 되면은 아래쪽은 플러스극으로 분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얇은 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끼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청력이 비칠 거예요. 청력이 비치니까 이 사이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가 대전이 되어 있는지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첫 번째로 이 검정기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전되어 있지 않은 물체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막은 아무런 반응을 않겠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물체가 대전되어 있는지 대전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되기는 대전되었는데 그 량 자체가, 다시 말해서 전하량 자체가 어느 쪽이 더 크니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실험을 해보면 간단해요. 만약에 첫 번째 물체가 다가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막이 이만큼 사이각도가 벌어졌어요. 제 손가락하고 요거로 할게요.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물체가 다가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만큼 사이간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전하량 자체가 큰 걸까요?
이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두 번째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만큼 벌어졌을 때보다 이만큼 벌어졌다면 청력이 더 강한 건데 청력이 더 강하려면은 더 그만큼 전하량이 많았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하량 자체가 어느 쪽에 많은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 다가온 물체에 대전돼서 다가온 물체에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 전하의 종류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실험 방법 혹시 생각나요? 또는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러면 지금 제 질문 여기에 대전된 종류의 전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실험을 먼저 한번 구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아주 잘 구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실험이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논리적으로 설명만 할 수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을 할게요. 그 사고 실험은 뭐냐면 세 번째 알 수 있는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대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유도 대전과 마찰 대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두 물체 자체는 마찰을 시키면은 전하가 분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 그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마찰을 시키면 전하가 분리되나 하는 거는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 한쪽은 전하를 잃어버려서 여기는 양으로 대전될 테고 전하를 잃었다는 소리는 전자가 이동해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테고 그리고 다른 쪽은 전자를 얻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의 극성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음으로 대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쭈루룩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대전열이라고 해요. 대전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전열을 처음으로 정한 사람이 플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면서 정치가 그분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연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러니까 플랭클린이 연을 날려서 비 오는 날 연을 날려서 번개가 연에 이렇게 맞게 했죠. 그래가지고 번개가 결국에는 전기현상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낸 바로 그분, 그리고 바로 그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건물에나 다 있는 피레침이라고 하는 걸 만든 분, 바로 그분이 똑같이 대전열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대전열은 이게 서로 어떤 걸 마찰시키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음으로 대전되는가 양으로 대전되는가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떤 물체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더 잘 받아들일 테고 어떤 물체는 그렇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비단천으로 똑같은 유리막대가 있다고 봐요. 유리막대가 있는데 비단천으로 유리막대를 이렇게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유리막대는 플러스로 대전이 돼요. 그런데 모피로 유리막대를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리막대를 비단천으로 이렇게 마찰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리막대에 있는 전하가 비단천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비단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으로 대전되겠죠? 그러면 유리막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으로 대전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지금 대전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양으로 대전된. 자, 그러면 이 양으로 대전된 대전봉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했듯이 틀림없이 아래쪽에 있는 전하가 다 위쪽으로, 이쪽이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다 위쪽으로 이동해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속 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쭉 쌓이게 되니까 아래쪽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성만 남는 거죠. 그리고 이 플러스가 플러스끼리 있기 때문에 서로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구조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전하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단계를 마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런 다음에 여기를 손가락으로 딱 집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내가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짚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전하는 여기는 이렇게 쭉 해서 내 손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속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벌어져 있다가 이렇게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양의 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오므라들 거예요. 닫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하는 이렇게 닫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손하고 여기에는 대전봉 두 개를 다 치우는 거예요.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양의 전하는 지금 다 사라졌고 위쪽에는 음의 전하만 있고, 그리고 음의 전하는 더 이상 인력으로 끌리는 대전봉이 없어요. 없으니까 대전봉을 치웠기 때문에 음의 전하는 서로 청력에 의해서 밀려서 여기에 있는 금속 판과 여기에 있는 금속 막대와 여기에 있는 금속 막에 골고루 퍼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의 전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속 막은 서로 다시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청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대전봉을 치우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세 번째는 다시 여기에 있는 금속 막이 이렇게 간격을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다시 어떻게 실험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전하의 종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시 만약에 우리가 유리막대를 비단 천으로 마찰시킨, 다시 말해서 양으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다시 갖다 놨다고 봐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전에 여기에는 음의 전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양의 전하로 대전된 물체가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는 전자는 다 인력에 의해서 끌려서 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청력에 의해서 멀어졌던 게 다시 전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다시 좁혀질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아래에 있는 막이, 금속 막이 이렇게 좁혀지면은 다시 말해서 위쪽에서 온 대전봉에 있는 전하하고 반대 극성을 가지고 있는 전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네 번째 실험을 다시 바꿔서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유리막대인데 모피로 대전을 시키면은 유리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실험을 진행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된 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전하 자체가 원래 처음에 마이너스 전하밖에 이 대전봉 속에 세 번째 실험까지 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극성이 오면은 다 청력에 의해서 위에 있던 것도 아래쪽으로 밀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므라드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대전봉에 온 전하하고 이쪽 금속 막에 있는 전하가 서로 밀쳤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막이 오므라들게 되면은 이거는 다른 종류의 전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끌려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은, 왜냐면 이때는 같은 종류의 전하예요. 왜냐면 청력에 의해서 밀려서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자기들끼리 청력에 의해서 밀려서 간격이 벌어질 거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검전기를 이용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정리해 보면은 물체가 대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보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두 번째는 대전된 전하의 량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A, B 두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벌어지는 간격을 보고서 어느 쪽에 대전체가 더 많은 전하를 갖고 있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과 좀 전에 살펴봤듯이 전하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전하의 종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실험 단계만 거치면 되죠. 이렇게 대전병을 놓고 그리고 나서 손으로 갖다 대요. 그리고 손을 치워요. 그러면 이 안에는 한 종류의 전하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전하를 놓고, 또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봉을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 있는 금속막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실험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유리막대가 플러스로 대전돼 있으니까, 그리고 요 검전기에는 마이너스로만 대전된 전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간격 자체가 오므라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하의 극성은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검전기 자체가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전기와 여기에 있는 전하는, 다가온 전하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검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전위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의 실험 자체를 정말로 한번 정교하게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한번 측정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우리는 패러데이 아이스페일과 여기에는 일렉트로미터를 이용을 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죠. 현대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실험할 준비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을 할게요.